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이다에서 DJ로 인사드리게 된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오늘 사이다에서는 MZ세대의 소비문화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자리에 나와 계신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당충전 키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모두 너무 오랜만에 같이 녹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조합은 또 처음 아닌가요? 봄이랑은 고디바 3화 이후로 처음이고 키커는 해부학개론 이후로 처음이죠. 맞아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하루 단위로 보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이상하게도 어느새 한두 달이 훌쩍 가 있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벌써 5월 중순이네요. 이번 주 비가 많이 내렸는데 패널분들 모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이번 주는 별 특별한 일이 없다가 오늘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나와서 걷고 있는데 뭔가 발바닥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지 신발이? 이러고 딱 봤더니 신발 밑창이 나간 거예요. 밑창이 진짜 깨진 거예요. 오늘 비 엄청 왔는데. 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진짜 이걸 어떡하나. 진짜 내가 하얘진 거예요 그 순간. 아니, 처음이에요. 밑창 깨져본 적 있어요? 밑창이 아예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아니, 들린 게 아니라 조각 난 네, 거예요. 금리가 떨어져 간 거죠. 나간 거예요. 네. 어머. 제가 옆에서 밑창 떨어진 걸 봤는데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까지 떨어진 건 처음 어머. 봤어요. 아니, 진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비도 오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신발 어떡해. 밑창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싶으면서 이제 최대한 참아보자 하고 걸었거든요. 근데 걸으니까 무슨 자갈밭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맨발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아무 신발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신발 하나 샀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하지만 지금 다 젖었다는 거. 아니, 너무 귀여운 신발을 샀는데요. 약간 남학신 같은. 남학신이요? 아니 심지어 비 오는데 블루퍼를 산 거예요. 네. 아니 신발 종류가 많이 없었어요 그 가게가. 근데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에 너무 엄청난 근황이었고요. 저는 이번 주에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평소대로 이제 뭐 알바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휴일이 많았잖아요. 저도 어버이날에 맞아서 월요일에 할머니 댁이 이제 서울이라서 이제 다녀와서 뭐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맛있는 막 회도 먹고 초밥도 먹고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 좀 맛있는 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그런 푸파를 하고 또 미뤄뒀던 뿌염을 드디어 한 달 만에 뿌리가 좀 깨끗해졌어요. 깔끔하고 좋네요 아주. 네. 제가 염색을 21살 이후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마다 꼭 뿌염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너무 거슬려가지고 안 하면. 너무 귀찮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동네 미용실에서 해서 막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약간 지금 머리색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이게 올라오는 게 너무 거슬리니까 약간 한 달에 한 번 이제 월급 들어오면은 이제 뿌염부터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엄청 부지런하네요. 네, 그니까요. 그럼 키커는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이번 주엔 딱히 특별한 일이 없었고 휴학생이다 보니 학교는 안 가지만 뭐 학원 가고 알바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요즘에 헬스를 굉장히 진득하게 하고 있는데 PT를 처음으로 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뭔가 중량이 늘어가는 걸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쵸. 물론 완전 헬린이지만 약간의 그 득근하는 마음을 약간 알겠다 할까? 그래서 요즘 운동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에 PT 몇 번 정도 받으세요? 저는 2번 받아요. 2번 받고 다른 날에는 그냥 개인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대박이다. 근육통 괜찮나요? 아유 엉덩이 아파요 지금. 아이고. 네, 좋습니다. 비가 와서 평소보다 흐린 날이 많았지만 우리 패널분들은 날씨 상관없이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일상들을 보냈네요. 근데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좀 우중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녹음실이 너무 습해요, 지금. 곰팡이 필 것 같아요.
네, 그럼 가볍게 근황 나눠보았으니 이제 녹음하러 가볼까요? 저희 당금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사이다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알쏭달쏭 궁금한 사회 이슈.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청량한 사이다 한 모금. 사회 이슈 다 이슈 사이다. 이번 사이다에서 다뤄볼 사회 이슈는 MZ세대의 소비문화라고 불리는 엠비슈머입니다. 엠비슈머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 키컨님이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가방, 운동화, 의류엔 비싼 돈을 쓰면서도 생활용품은 다이소나 당근마켓 등 중고 앱을 이용하고 평소엔 편의점 도시락과 학식으로 끼니를 때우다가도 특별한 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하이엔드 음식점을 찾았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엠비슈머는 양면성, 엠비벌런트와 소비자, 컨슈머의 합성어로 자신의 소비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 영역에선 돈을 아끼지 않는 반면 후순위 영역에선 최대한 절약하는 소비 행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된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앱테크 이용률과 편의점 도시락, 다이소의 매출액이 상승함과 동시에 명품 시장의 규모와 국내외 항공권 판매액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하죠. 이 현상을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엠비슈머는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서 자신의 가치와 취향에 따라 소비를 하기에 ESG 관련 상품에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기업도 유기농, 친환경 제품을 앞다퉈 개발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키컨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저절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걸 보니 저도 엠비슈머인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실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한 분씩 자기의 소비 성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부터 얘기해보자면 저는 엠비슈머의 대표적인 소비 행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약간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싶으면 정말 최대로 아끼는데 한 번씩 큰 지출을 감행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파워제이라서 갑자기 막 지르는 건 아니고요. 매달 큰 돈 나갈 날들이 있잖아요. 뭐 카드 대금 나가는 날이나 뭐 쇼핑하는 날 아니면은 친구들 만나거나 뭐 운동 등록일 이렇게 돈 많이 나가는 날을 생각해두고 제 알바 월급을 고려해서 아낄 수 있는 영역을 좀 계획하고 정하는 편이에요. 그럼 소는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엠비슈머가 아예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웬만해서 과소비를 잘 안 합니다. 정말 잘 안 해요. 갑자기 큰 지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같이 신발을 갑자기 사야 해도 그래도 가격을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돈이 부족한 대학생이니까요. 그러고 만약 과소비를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뭐 컴퓨터를 사야 될 수도 있고 좀 큰 돈을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전 돈을 모으고 써요. 무조건 모은 다음에 0에서 모으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사요. 오, 좋다. 엠비슈머라고 하기가 살짝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녹음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봄은 어때요? 저는 약간 소랑 키커의 중간이랄까? 키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무계획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원래 약간 소비를 좋아하는 성향이랄까요? 그냥 뭐 사는 거 좋아하고 옷 사는 거 좋아하고 먹을 거 사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소비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도 역시 돈 없는 대학생이니까 그쵸.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써요. 그래서 없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하지만 근데 또 이제 먹고 싶은 거나 약간 사고 싶은 게 종종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소하게 맞아요. 뭐 오늘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아니면 오늘은 집 가는 길에 이 빵이 너무 먹고 싶어. 이럴 때는 그냥 쓰는 편이긴 해요. 사소한 돈 같은 건. 근데 제가 소비를 좀 좋아하고 약간 돈이 있으면 자꾸 쓰고 싶어지거든요. 맞아. 네, 전 그래서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고 이제 좀 목돈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적금에 넣어놓는 편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뺄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건드리고 싶어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은 적금에 다 넣는 웬만하면 많이 넣고 이제 생활비만 빼놓고 이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만약에 여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 경제 상황이 좀 여유가 있어. 근데
이거를 너무 사고 싶은데 내가 계획했던 물건이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건가요? 얼마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사도 괜찮을 만큼 여유가 돈이 있는 편이야. 아 약간 뭐 장학금 1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50만 원짜리 헤드셋이 있어. 이런 건가요? 그래도 되고 제가 궁금한 거는 계획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편인지 아니면 사고 싶으면 그냥 돈이 있으니까 바로 사는 편이신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약간 만두님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장 어떤 상황에서 제 눈앞에서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생각해봐요. 내가 이걸 집 갔을 때 안 산 걸 후회할까? 하면 사요. 맞죠. 그리고 뭔가 온라인에서 봤을 때 아 이게 만약에 품절됐을 때 내가 후회를 할까? 하면 사요. 근데 저도 살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돈이 지금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 계속 사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 전에 못 샀던 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지 필요가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면은 돈이 있을 때 살 것 같아요. 저는 품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옷이면 안 살 것 같고 먹는 거다 하면 살 것 같고 오. 이거 약간 웹툰 쿠키 있잖아요. 그거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히컨님이랑 봄님은 엠비슈머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지출 영역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 말고는요. 자연스럽게 패널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혹시 나는 이것만큼은 꼭 비싸더라도 좋은 혹은 가성비 좋고 저렴한 것을 구매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아까 방금 쏘가 돈이 많이 있으면 먹을 거면 사고 이제 옷이나 그런 거면 안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좀 놀란 게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옷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고 음식에 좀 돈을 아끼는 편인데 저는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옷을 약간 온라인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다 보니까 싼 걸 사면 싼 값을 하더라고요. 질이 안 좋거나 맞아요. 오래 못 입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옷은 약간 최소 얼마 이상인 것들만 사자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니까 질이 보장되는 가격대? 예를 들어서 뭐 여름 반팔은 최소 2만 원 이상을 사고 뭐 아우터는 최소 8만 원 이상 긴 바지나 뭐 가을 겨울 옷은 최소 3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사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좋은 걸 사려는 게 저는 의류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옷에 비해서 돈을 아끼는 쪽이라면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말고 혼자 밥을 먹는다면 무조건 돈을 최대한 아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서브웨이 갈 때도 진짜 많고 학식 먹거나 그냥 가볍게 때울 때도 많고 배가 뭔가 완전히 비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으러 가면 뭔가 다 먹지도 못하고 괜히 배부른데 10,000원 이상을 쓰는 게 너무 돈이 아깝다고 할까요? 그래서 음식에 좀 돈을 아끼는 편이고 또 제가 옷에는 또 관심이 많은데 화장품에는 돈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계속 쓰고 틴트 쿠션 이런 거 3만 원이 넘는다? 막 2만 원대도 조금 그렇고 3만 원이 넘는다? 아 이건 좀 약간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류 쪽에는 조금 제 기준에 비싸다고 느껴져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걸 사는 편이고 음식이나 화장품 이런 거엔 조금 돈을 아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고 식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밥은 뭐 하루에 뭐 최소 2번 이상은 맨날 먹어야 되는 건데 둘 다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 건데 막 10,000원 중반대 맨날 이렇게 먹으면은 장난 아니긴 하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봄님이랑 비슷하게 식비에서 좀 줄이는 것 같아요. 맨날 나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씩 맨날 모으면은 이게 좀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봄님 얘기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전 특히 겨울 아우터는 비싸도 무조건 좋은 걸 사요. 왜냐면 겨울 아우터는 여름 옷보다도 유독 저렴하면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겨울 아우터는 특히나 비싸더라도 꼭 좋은 걸 사고 그리고 저는 딴 것보다 렌즈를 무조건 좋고 비싼 걸 써요. 막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잠깐 뭐 특별한 날에 끼는 거 아니면은 한 달용 아니고 무조건 원데이를 끼고요. 원데이 중에서도 장시간 착용감이 좋다고 얘기가 많이 나 있는 그런 렌즈를 끼는데 또 제가 양쪽 눈 시력이 달라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돈이 더블로 드니까 그래서 달마다 거의 10만 원 가까이가 나가서 되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부담인데 그럴 때마다 근데 눈은 평생 써야 하는 거니까 눈 건강을 생각해서 이 정도는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가성비 좋고 저렴한 거는
그래서 이것도 너 봄니랑 비슷한데 제가 만약에 친구들 만나서 밥 먹어야 된다 하면은 그냥 그 친구들이 원하는 메뉴에 맞추거든요. 근데 혼자 밥 먹어야 할 때는 저도 엄청 아껴요. 혼밥할 때 무조건 가성비 좋고 저렴한 거. 그래서 식비를 많이 아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비싸더라도 좋은 거? 이건 진짜 제 기준에서 비싸더라도 좋은 거를 사는 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가성비를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가성비를 따지지 않은 정도라고 하면 유제품류? 저는 무조건 맛있는 거 먹거든요, 유제품은. 유제품이란 뭐 요거트 이런 건가요? 요거트, 우유 이런 거는 무조건 맛있는 거 먹어요. 쏘가 바나나 우유 얘기했었는데 뚱마? 맞아요. 이게 항상 맛있는 거 치즈 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건 좀 더 비싸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좀 더 비싸거든요. 아, 그러면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먹을 거는 좀 더 맛있는 걸 먹자 하는 편이라서 그 중에서도 유제품은 특히 더 왜냐하면 잘못 먹었다가 배탈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노트북이랑 유제품 이 정도가 제가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걸 먹는 거고요. 먹는 게 아닌데. 컴퓨터 먹으시나요? 아니요. 좋은 걸 사는 편이고요. 가성비 좋고 저렴한 거 대부분이지만 특히 아끼는 게 학용품. 학용품이요? 네. 아니, 저는 옛날에도 학생 때 학용품 모으는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는 특히 필통을 안 들고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요? 네, 저는 컴사 하나 들고 다녔어요. 진짜요? 볼펜은요? 볼펜을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안 들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냥 학교에 두고 없어지면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볼펜을 사야 돼요. 볼펜이 너무 없어. 내가 가면 미피 볼펜이 특히 싸요. 걔가 800원 이러거든요. 800원? 네. 그래서 항상 미피 볼펜만 샀어요. 사더라도. 근데 볼펜이 저렴하면 막 똥이 많이 네, 생기고 그 글씨가 예쁘게 불편하던데.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미피 볼펜은 얇아가지고 그래서 얇은 거 샀어요. 일부러 아. 0.5 이런 거. 근데 진짜 쏘 얘기 들으면서 저랑 진짜 반대라고 느꼈던 게 전자기기에 돈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전 전자기기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냥 진짜 적당히 기본 기능만 있고 구독만 되면 그냥 중고로 사는 편이거든요. 그게 너무 뭐랄까?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있기만 하면 기본 기능만 구동되면 되는데 약간 너무 괜히 비싼 걸 사는 게 돈이 되게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또 크잖아요, 네. 돈이. 저 핸드폰 이런 것도 약간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 카메라만 잘 되면 돼서 막 중고로 사고 이런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과 차이. 그러니까 쏘는 디자인 쪽 과고 그쵸. 네, 이게 좀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전자기기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유제품은 되게 신선하다. 아니, 학용품이랑 유제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니, 평소에 많이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렇군요. 역시 건강 편의, 환경 안전 등 본인이 가치를 둘 수 있는 영역이 많다 보니 그만큼 답변도 다양해서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소비 트렌드를 두고 자신의 소비의 가치와 신념을 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저 과소비를 하고 반강제적으로 절약을 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분한 의견 가운데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해지네요. MB 슈머라는 이 소비 패턴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지만 주의는 필요하다? 이게 말이 동전 앞뒷면 바꾸듯이 조금 다른 게 어느 정도 소비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사는 거라면 이거는 훌륭한 앰비슈머죠. 하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진짜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선 문제가 생겨서 저는 얼마나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쓰느냐로 이제 좀 부정적인 시선인지 긍정적인 시선인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점은 앱테크 같은 게 활성화됐다는 게 전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돈을 아끼고 싶을 때 재밌게 아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회적으로는 좋은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MB 슈머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과시소비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MB 슈머라는 단어의 뜻을 듣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양면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자기가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는 쪽에서는 많이 쓰되 이제 아끼는 데에서는 많이 아끼고. 근데 이게 저도 소처럼 무조건 뭐
이걸 막아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살짝 부정적인 게 예를 들어서 샤넬백을 사고 싶어서 이제 한 달 월급이라든지 그 운용안이 있는데 그중에 샤넬백 사느라 한 80%를 쓰고 나머지는 식비에서 엄청 절약해서 뭐 밥을 거의 못 먹고 이런 걸 살짝 의미하는 거잖아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약간 지켜져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고 싶은 옷 뭐 10만 원짜리 조금 비싼데 요걸 사고 뭐 식비를 조금 아낀다 이런 건 괜찮은데 너무 막 명품이라든지 그 예산 안에서 너무 벗어나는데 좀 무리해서 사고 거기서 대신 다른 데서 좀 극한으로 아끼는 그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의 정도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식비를 아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아끼는 게 좀 식비인데 식비를 아끼다가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진짜 그럴 수 있지. 밥 괜히 막 굶고 마카롱 이런 걸로 때우고 이러면 괜히 막 병원비만 더 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정도가 약간 지켜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약간 봄 얘기 들으면서 떠오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는데요. 짱구는 못 말려의 나미르 선생님. 왜요? 그 선생님. 밥을 안 먹어요. 마카롱 따위도 안 먹고 어머. 돈을 계속 아끼다가 백화점 가서 명품백을 하나 질러요. 그리고 결국에는 당근 같은데 명품백을 팔게 되거든요. 그걸로 오. 식비 또 유지하다가 앰비슈먼이요. 완전 앰비션. 완전 앰비션. 극한의 앰비시원해요. 네, 갑자기 떠오른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앰비슈머라는 그 소비 패턴 자체는 그냥 요즘 경기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최대의 실용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구매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모두 다 구매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쏘랑 봄이 말처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게 돼서 본인의 삶 자체를, 본인의 건강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행동까지 가는 건 안 좋을 것 같네요. 좀 부정적이다. 근데 어느 정도 선만 지켜진다면 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앰비슈먼은 뭐 과거건 지금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에 와서야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다 보니까 앰비슈머라는 고유 명사가 붙을 정도로 조금 심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저희가 SNS 요즘에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게 활성화되면서부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해요. 너무 과시소비를 하다 보니까 SNS 보면은 뭐 여러 사람 보고 있으면 다들 돈 많으세요. 맞아요. 다들 부자야. 네. 맞아. 네, 나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명품백이. 아무튼 이런 SNS 행태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학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는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뭐 카푸어, 지푸어 이런 더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저 네,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집이나 자동차처럼 추후 발생할 부가적인 지출을 고려하지 못하고 내 경제적 능력 이상의 소비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앰비슈머가 나쁠 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더 이상 궁상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 습관이라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패턴이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개인적, 사회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 분씩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얘기해보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 세대가 나의 가치와 행복을 실현시켜주는 소위 나를 위한 투자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개인적인 원인 같아요. 실제로 2030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연봉 대신 워라밸 보장과 복지 시스템, 개인 중시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할 때 어떤 영역이 되었든 그것이 나를 위한 투자 내지는 자기 개발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과감히 지갑을 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까 만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의 활성화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이 좋은 곳에 놀러간 모습, 또 고급진 음식을 먹거나 멋진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한 번의 값비싼 경험을 하고 나면 주머니 사정상 다른 부분에서는 아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질 정도로 너무 잘 얘기를 해줬죠, 지금. 저도 진짜 비슷한 얘기겠지만 이제 2030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비 패턴이 있는 거는 일단 코로나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 현상으로 하나의 이제 이때 아꼈으니까 그때 못 논 거 지금 놀겠다 하는 경향도 있고, 특히 2030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제 옛날이랑은 달리 티끌모아 태산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물가도 너무 올랐고 이제 모은다고 해서 모았지만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굳이 그런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즐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옛날 한 5년 전쯤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한 저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욜로였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그게 어쩔 수 없이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2030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풍요롭지 않은 세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기 소비 내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앰비슈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냥? 앞에서 제가 생각해온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첨언 정도만 해보자면, 저도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뭐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해왔던 건 일단 지금 사회가 좀 암울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친구들하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나서 이제 경제책을 읽고 막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제 약간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약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진다든지 뭔가 계층 이동을 확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예전에 확 고성장하던 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실 시대잖아요, 지금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 소가 말한 것처럼 뭔가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투자를 해봤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행복함을 즐기자. 지금의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 거대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소소한 행복이라도 누리면서 살자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뭔가를 엄청나게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현재를 조금 더 즐기자 해서 요렇게 MB 슈머라든지 조금의 과시 소비라든지 이런 게 생긴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2030 청년 세대들을 보면 정말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희 대학생들이 정말 일단 학생 신분이고 돈을 벌어봤자 알바 정도? 알바나 뭐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정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100만 원도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게 저희 나이잖아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고 또 여자분들도 이것저것 뭐 인턴이나 이런 경험을 엄청 많이 쌓고 졸업을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 자체도 나이가 굉장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벌 수 있는 그 나이도 조금 더 늦춰졌고요. 그래서 더 돈이 없으니까 그 없는 돈 안에서 어떻게든 약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나도 돈 없지만 예쁜 거 사고 싶고 또 남들이 SNS에 올리는 거 보면 막 뭔가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남들이 뭐 여행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오마카세라든지 막 그런 맛있는 걸 먹으러 간 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럽다 싶기도 한데 약간 부러움을 넘어서 약간 내 나이에 저 정도는 뭔가 향유해줘야 약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부러움을 넘어서 이 정도는 해야 문화생활을 뭔가 즐기고 청춘을 즐기는 거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들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약간의 고급 문화랄까요? 그런 걸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진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비슷하게 첨언을 해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과제를 하다가 찾은 말이었는데 요즘 MZ세대가 경험 위주의 소비를 한다. 또 이제 디토 소비라는 걸 한다. 맞아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라는 걸 읽었었는데 이 오마카세랑 비슷한 맥락으로 되게 남들이 많이 하는 거 그거는 왜 많이 하겠어? 라고 물으면 좋으니까 많이 하겠지 이거잖아요. 후회 없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만족감이 보장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한 번 할 때 되게 좋고 좀 돈이 많이 나가더라도 가치 있는 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패널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너무 조리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모두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이 소비 패턴의 확산을 단순히 한 가지의 원인으로만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분석을 덧붙여 보자면요. 현재 2030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에 비해 좋지 않은 경제 성장으로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이와 더불어 이 소비 행태가 고물가 시대에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실용과 자기 만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진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소비 성향부터 시작해서 MB 슈머의 사회적 원인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네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 사이다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국 인하대 교수는 MB 슈머에 대해 이런 평론을 남겼습니다. 구별짓기의 저자인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웨는 사람들이 평생 경제적 자산, 사회적 자산, 상징적 자산, 문화적 자산을 축적하며 산다고 했는데, 오늘날 MZ세대는 타인과 구별되는 선별적 소비를 통해 나만의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소비에 있어서 단순히 제품의 사용적 측면을 넘어 구매 경험과 소비로부터 오는 충분한 만족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치와 신념을 담아 소비하며 나만의 문화적 자산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점은 모래시계형 소비 양극화로 인한 경기 회복에 미칠 악영향과 중간층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본의 키커, DJ의 만두, 패널의 봄, 키커 쏘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